그러면 그 개인적인 그 성격 역동은 개인적인 그 성격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비롯된 문제 어떤 문제예요? 보통? 저요? 아니 병희 쌤이요. 네. 어떤 부분요? 그 개인적인 성격 역동이 그 문제는 어디에서 보통 오던가요? 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라 할까요? 뭐 고립을 선택하고 네, 고립을 선택을 하고 또 고립을 선택을 했다가 또 한동안 또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힘이 생기면 밖으로 나가고. 그럴 때는 결국에는 제 안에 뭔가 이 세상에 대항하는 힘이 약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뭐 대외적으로 나가서 내가 리더를 하든지 뭔가 사람들에 대항을 하면서 내 의지를 표명을 하는데 그건 잠깐이고 대부분은 내가 내 움츠림 안에서 세상을 공부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상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힘이 있으면 뭔가 해놨던 내 공부를 가지고 한번 시도는 해봐요. 해보고 이런 부분 애니그램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까지 따고 뭔가 시도해보고 하지만 그 뒤에 진행까지는 내가 힘이 안 되면 다시 고립. 다시 더 많은 공부를 좀 하고 다양한 요 관련된 지식을 좀 더 모으고 그래서 확 진행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8번 그 성장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5번이면 7번 또 산만하게 이제 원숭이 뛰어다니듯이 이거 그것에 관심. 그러니까 나가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은 좀 제껴둬 버리고 안 해도 되는 거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데서 또 타고들면서 즐거워. 그러니까 뭐 미스테리 이런 데도 막 외계인 이런 거 봤다가 거기서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아무 영향가 없는 거죠. 이거 해봐야. 그럼 이제 또 나가봐. 나의 두려움을 그냥 거기서 벗어났다가 이 세상은 이렇게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구나 이러다가 다시 해야 될 힘이 좀 생겨 이런 건 쓸 데가 없고 내가 해야 될 공부 쪽을 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진행하고. 5번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원숭이 지금 제가 이 말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제가 원숭이 띠거든요. 그 원숭이한테 듣는 원숭이가 또 놀라고 있어요. 말을 안 하려다가 하도 원숭이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자꾸 5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와이프한테 5번에 어떤 그런 성장 방향을 2번인 와이프한테도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원하셨는데 그 와이프가 혹시 역동을 일으키시진 않았는가 한 번씩 반응이 어떠셨는지. 반응이 이제 안 좋아서 원하는 방향이 안 돼서 병희 쌤이 그 와이프와 어떤 갈등은 있지 않았나.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 항상 저는 이제 미래를 가장 큰 부분이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 와이프한테는 우리가 같은 부부로서 꾸준히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같이 준비하고 니도 성장해야 되고 나도 성장해야 돼. 나는 성장을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번은 좀 뭐 이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와이프는 좀 안주하고 평화. 저는 처음에 9번인 줄 알았어요. 워낙 이제 자기 평화를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강요를 했죠. 니도 자격증 좀 따고 공부도 좀 하고 자꾸 내몰았는데 그걸 싫어하더라고. 근데 싫어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세요? 싸우세요? 안 싸우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냥 저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됐다 대화 하자. 2시간. 대화 단절. 단절로 그러니까, 뭔가 저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제 말발이 안 되니까 말을 그쪽에서 내가 뭐든 또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짓눌려서 가지고
더 이상 대화에서는 듣기만 듣고 항상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애 셋 낳고 힘이 좋아지니까 이제 제가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 그만해라 이러면 그만하고 그만했다 이가 이러면 아니. 많이 바로 먹네. 깨갱하죠. 어, 근데 요즘은 2번인데 힘이 커진 2번? 8번의 8번?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번이 좀 세진 것 같다. 그럼 저는 8번이 약간 의지력이 좀 약한 상태니까.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내가 음. 저렇게 힘을 가진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걸 원했는데.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다. 좀 남자들이 그 반반인데 고분고분한 여자를 아내를 좋아하잖아요. 보통 말 잘 듣는 아내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힘을 가지게 되는 아내를 또 좋아하시니까 정말 좋은 남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사고형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논의하고 논쟁하는 그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고립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거를 제가 뭐저 4번 경향도 있다 보니 새로운 오묘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치유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뭐 내가 맞는지 니도 알고 있는 걸 교류해야 되는데 교류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걸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면 일방적인 벽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니도 좀 네 의견 얘기 좀 해달라 이런 게 항상 강요 부분이죠. 그래서 니도 네 의견 나도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니 좀 지적해도 이런 얘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올라오면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놔두다 보니까 저는 항상 갈증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토론하고 내가 맞고 틀리고를 좀 지적하면 내가 방향성을 좀 가지는데 방향을 갖겠다. 다 들어줘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봐라 항상 제가 말이 그냥 믿고 이 계시겠죠. 생각 좀 이야기해봐라 이러는데 남편을 믿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답답했죠. 믿고 안 믿고 그러셨겠어요. 떠나서 어떤 뭔가가 피드백이 오기를 그죠,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떤 잘하고 거를,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또 그죠. 가장 믿음이 있는 그죠. 사람이고 그러셨을 것 같기는 해요. 내한테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좀 비평을 하면 내가 고치고 야 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질문하면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좋은 마음을 해주고 끝나버리는데 요즘은 그래 안 되죠. 네. 김미경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역동이 일어날 때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제 네거티브가 2번인데 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지금 금방 네. 나는 생각인데 네, 네. 2번이 사랑을 베풀고 뭐 이렇게 그런 베푸는 성향이 2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정 원하는 건 진정 원하는 즐거움은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닐까.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베풀게 되면은 그것 또한 즐거움이 되니까 제가 지금 저 혼자만의 즐거움보다도 그 남을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즐거움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잠시 성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랑 7번이랑 있다 보니 베풀기도 하면서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베푸는 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신분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전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품으로써 자기를 찾아가는 거. 그런 위치에 있으면 네. 좋겠어요. 경제적, 시간적 뭐 이렇게 자유가. 맞아, 그럴 수 네네. 있어요. 서경 쌤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저는 좀 선택을 해야 될 때, 네. 좀 내 의견이 뭔지 내 스스로 모를 때 좀 많이 침체가 되는 것 같고, 좀 네. 우울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지는 것 같고. 그럼 9번. 9번은 일단 게으름, 무기력. 네. 그러니까 무기력, 게으름 하면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정적이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거를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의 성장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뭔가 끝까지 해보는 것? 좀 뭔가 목표를 잡고 네. 그걸 성취를 하고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내 의견도 말을 하고 내 의견 표시하는 거, 표현해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표현해보는 거. 거의 표현을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례에서 어떨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시나요? 그동안에 내가 이럴 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할 때 그런 게 아쉬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떨 때 보통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쵸? 그냥 갑자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때 저는 좀 시간을 정하고 정해서 만나는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하는 거를 좀 대응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네. 이런 게 돼야 되네요. 네. 선생님은. 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들어오면 내 준비도 안 됐는데 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부담스럽기는 하겠네요. 우리 그렇게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 하면 또 가기 싫을 때 그럴 때 그럴 근데 때 어쨌든 뭐 제가 답을 안 할 때도 있지만은 뭔가 그렇게 무시하는 건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을 하거나 뭐 전화를 받거나 하는데 그럴 때 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게 그래. 아니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나 오늘 피곤하니까 전화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아예 단칼에 거절을 해봤어요. 네. 난 이제 성장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거절을 그냥 반대로 살아볼 거야. 뭐 굉장한 용기인데요. 그때는 좀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좋아 좋아. 이거 해봤는데도 또 마음이 했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게 불편하던가요? 궁금하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도 싫었지만 뭔가 그렇게 상대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무시를 하거나 단칼에 거절하는 것 또한 제가 원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저한테 소중한 사람인 만큼. 그래서 그럴 때는 앞으로는 혹시 급한 거냐 연락을 해야 되는 지금 뭐 꼭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먼저 상대의 상황을 살핀 다음에 그러면은 상대가 급하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내가 좀 에너지가 딸리지만 그래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고 기꺼이 따라주마. 네,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다음에 하자 하면서 제 영역을 지킬 수 있고 약간 선택지를 좀 늘릴 수 있었는데 너무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약간 이렇게 거절 아니면 복종 이렇게 하니까 그건 또 제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달라진 변화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반드시 따른다고. 그러니까 이래도 갈등이 있고 이래도 내 만족이 없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그 최선책은 무엇인지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축하드려요. 벌써 많이 거기까지 가셨으면 엄청난 거네요. 선택을 하나 사지선다형으로 하면 되겠네요. OX로 하지 말고.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잠깐 이제 서로 궁금한 거 질문 하나씩 본성드러내기니까 한번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궁금한 거? 네. 각 유형에 대해서요. 저는 성경쌤하고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쌤은 이렇게 약속 시간을 정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정한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야지 된다고 그랬죠. 저는 바로 이렇게 바로 볼래? 보자 이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약속을 번개팅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약속 시간을 정해놓으면 벌써부터 가기 싫어요. 정해놓으면은 어떻게 안 간다고 말을 하지? 그 생각부터 하고 있거든요. 딱 그래서 제가 모임을 싫어요. 몇 날 며칠 이렇게 모임하자 이런 거 틀에 박힌 거. 그리고 제가 진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시네 두 분이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어. 성교쌤은 정말 즐겁고 기쁠 때 일기를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슬프고 우울할 때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쁠 때 쓸 일이 뭐 있지? 아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런가? 항상 아 저는 우울하거나 슬플 때 이렇게 글로 쓰면 이렇게 정리가 좀 돼서 한 번씩 그렇게 우울감을 이렇게 글로 일기로 쓰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옳고 그르고가 성격이 아니구나. 그렇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의 자기 색깔들이 다 있네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배우는 과정이 되네요. 질문해보세요, 서윤 씨. 없으면 됐어요. 그 2번의 성향들은 저기 전혀 이제 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주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준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물론 인정하죠.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기브앤테이크가 있잖아요. 네. 부조 문화도 있고 네. 그리고 왜 옛말에 베풀어야지 자기가 돌아온다. 네. 복을 짓는 거나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식의 말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거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려는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5번은 또 어때요? 저는 그 감정적으로 전혀 상대방 감정이 읽어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뭔가 눈치를 많이 보고 살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민해요. 네. 상대방의 기분 감정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직관적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미리 캐치하고 뭐 가족 구성원이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내가 미리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걸 딱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제 제가 자수성가해야 되고 독립해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인색해요. 그걸 이제 애니그램 하면서 인색한 자랑을 또 보면서 그렇구나. 그 원인들이 결국엔 내가 불안하니까 우선 축적해놓고 그죠. 보자. 다람쥐처럼 계속 모으면 모으지 이거를 괜찮아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성공을 추구한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뭔가 어느 한계점에 달하면 아까처럼 뭔가 내가 풍요로우면 내줄 수 있는데 이 풍요로운 게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저도 충분히 풍요롭고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결핍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많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았지만 아직 멀었어 하고 인색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와이프는 이번 성향으로 항상 나눠주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와이프가 맞춰주지 않았나 집사람이. 제가 인색했지만 저는 그 배품에 대해서 제가 못하니까 그냥 하는 걸 적극적으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5번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인색하지 않았나. 그게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그 5번 본성에 대해서. 그거 하나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애니그램을 느끼면서 네. 제가 성장하려면 사랑을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랑을 받는 거를 갈구하지만 실제로 인색함을 벗어나고 사랑도 주고 물질적인 것도 베푸는 것들을 해나가야만이 나의 본질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러네요. 성장 방향이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실제로 제 의지력이 약한 8번의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내 의지가 세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5번에 끌려다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8번의 힘을 좀 키우고 밖으로 나가는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7번으로 산만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힘을 좀 키우고 실제로 뭐 로드 사이클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힘이 확 올라오고 기분이 좋으면서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에너지로 확 살아나. 근데 막 일해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면 일은 또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몸은 많이 쓰지만 침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몸 쓰는 거하고 운동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힘들어.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깔아질 때도 자전거 한 30분 딱 타고 오면은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이라는 게 일을 해가 힘 키우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의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막 자꾸 책만 파고 동굴 속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힘을 사람도 케어 나가면 네.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미경 쌤은 지금 4번이시거든요. 독특함. 네네. 그래서 저도 네. 주위에서 독특하다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예로 네. 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시켰어요. 특별하네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그렇게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으니까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냥 우연찮게 그래서 그때 바로 미국을 보냈거든요. 돈은 조금 그렇게 자기 운에 맞게 그때 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1년만 해주고 자기도 또 이제 4년 동안 자기가 거기 살면서 그런 거 독특함을 보면 아이한테 저기를 하셨네. 네네. 제가 영어에 대한 그런 또 갈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그런 얘기 하면은 딸이나 엄마나 둘 다 미쳤다 그러면서 걔도 거기서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대요. 어머, 그래요? 대단하다. 어떻게 너 혼자 용기는 있는 대단한 것 같네. 너 혼자 그래 보내놓고 나니까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4번의 독특함, 네, 특별함.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본성을 드러내셨네.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는 쉽지 않죠. 네, 그 딸을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데 두려움이 그래서, 있었을 건데.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걔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성영 쌤은 보니까 계속 그 9번의 나의 영역 그거 계속 일관성이 있거든요. 보시니까 그리고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아직 가장 어리잖아요. 네. 아직 미혼이고 아직 그 결혼할 자기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이런 자리가 어떠셨는지 또 이렇게 본성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니까 그동안의 대인관계, 어린 시절, 자아개념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한 소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아주 일관성 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계획이 없으면 나는 부담스러워.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가 급하게 번개팅하면 나는 못 견뎌. 뭐 이런 것들 느닷없이 바꾸면 나는 힘들어. 계속 그 본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느끼기엔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부터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거의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소경 쌤의 그 본성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부탁하기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떠신지 오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네. 뭔가 내 영역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 그런데 결국엔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 혼자 이 지구에 뚝 떨어져 사는 게 아니니까 뭔가 계속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요구들이나 뭔가 갑작스러운 연락들 뭐 그런 것들을 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네, 고민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영역도 지켜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맺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게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또 보통 스터디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는 건데 이렇게 스님하고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만나야 되는 게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동안은 늘 우리가 줌으로만 만났잖아요. 얼른 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좀 바라는 바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병희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애니그램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했던 얘기처럼 황금 나침반 같은 저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고 제 성장 방향을 항상 가르칠 수 있는 나침반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이제 나침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의 방향을 그래도
가르쳐주는 도구가 있다는 게 네. 너무 안심되고 그래도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성장 방향을 동반해주는 게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네. 아, 시분 선생님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거의 한 달여에 거쳐서 4번씩이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면서요. 108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 처음으로 시도해본 본성 드러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